제9강 2점 수능 테스트 문제입니다. 1번 그린 가는 공통질량 중심 주위, 가위표가 공통질량 중심 주위인데 이 주위를 회전하는 중심별과 행성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고, 나는 가일 때 지구에서 관측한 중심별의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린 가를 보면은 아래 방향이 지구 방향인데 행성이 지구로부터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맞돌 때 중심별은 지구에 접근하게 되지요. 그래서 가일 때는 중심별의 접근에 의해서 청색 편의가 나타납니다. 별이 지구에 가까워지게 되면은 청색 편의가 나타나게 되어서 시선 속도는 감소하게 되고, 청색 편의 파장이 본래의 파장보다 짧아지는 청색 편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가일 때의 중심별의 파장이라고 그랬는데 바로 청색 편의가 나타날 때의 파장이 450나노미터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래의 파장은 450나노미터보다 길게 됩니다. 그래서 니은은 일단 맞았습니다. 흡수선 기억의 고유 파장은 450나노미터보다 길다.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기억, 공통질량 중심 주위를 회전하는 주기는 중심별과 행성이 중심별이 행성보다 짧다라고 그랬는데, 행성과 중심별이 공통질량 중심 주위를 서로 맞돌게 되기 때문에 공전 방향도 서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갖고 공전 주기 한 바퀴 도는 시간도 서로 같게 됩니다. 동일한 방향과 동일한 주기로 운동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량이 작게 나타난다고 했는데,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중심별과 행성의 공통질량 중심이 행성 쪽으로 이동을 해서 중심별은 더 큰 원을 그리며 돌게 됩니다. 주기는 같은데 더 큰 원을 그리면서 돌기 때문에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량은 더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니은만 맞았습니다. 2번 그림은 어느 외계 행성계에서 식연상을 일으키는 두 행성 A, B에 의한 중심별의 밝기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옳은 것 고르기. 식연상에 의한 중심별의 밝기 감소는 행성의 공전 궤도면이 우리의 시선 방향과 일치할 때 행성이 별 앞을 지나면서 별의 중심별의 밝기가 주기적으로 이와 같이 감소하는 현상이 식연상에 의한 중심별의 밝기 감소입니다. 그런데 행성 A에 의해서 밝기 감소량이 더 크지요. 그래서 행성의 크기는, 행성의 반지름은 A가 B보다 크게 됩니다. 그리고 지속시간을 보았을 때 B가 더 지속시간이 더 길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지요. 그러려면은 행성 B가 앞을 지나는 시간이 더 길다는 것입니다. 공전 주기가 더 길다고 볼 수가 있지요. B가. 옳은 것 고르기. 기억, A와 B의 공전 궤도면은 시선 방향과 나란해야만 식연상에 의한 밝기 감소, 중심별의 밝기 감소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식연상이 지속된 시간, A가 B보다 짧다라고 그랬는데 맞았지요. 바로 중심별의 밝기 감소가 나타난 시간이 바로 식연상이 지속된 시간이기 때문에 B가 A보다 길게 됩니다. 그래서 니은 맞았습니다. A가 B보다 짧다. A가 B보다 짧지요. 그 다음에 디귿, 행성의 반지름이 클수록 밝기 감소량은 더 크게 됩니다. A가 더 크기 때문에 반지름은 A가 B보다 작다가 아니고 크다지요. 디귿은 틀렸습니다. 니은만 맞았습니다. 3번 그림은 두 개의 행성을 거느린 별 A. 별 A는 행성 1과 행성 2 두 개의 행성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별 A가 한 개의 행성을 거느린 별 B. B는 행성 하나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별 B의 앞쪽에서 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지구 방향이 아래 방향이고 별 A가 별 B 앞을 이렇게 가로지르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관측기간 동안 외계 행성계에 의한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이 일어날 때 지구에서 관측되는 별 B의 밝기 변화를 가장 적절하게 나타낸 것은 단 행성들의 공전 주기는 관측기간 내에 비해
충분히 길다라고 그랬습니다. 별 B가 이렇게 있을 때 별 주위에 있는 행성이 별 B를 도는 공전 주기는 매우 길다라고 했기 때문에 행성 B에 의한 별 B의 변화는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별 B의 행성이 지구와 별 B 사이에 놓이지 않지요. 놓이긴 어렵지요. 그래서 별 B의 행성에 의한 밝기 변화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별 A가 거느리고 있는 행성 1과 행성 2가 지구와 별 B 사이를 이렇게 지나면서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먼저 행성 1에 의한 밝기 변화가 먼저 나타날 테고, 그 다음에는 별 A에 의한 밝기 변화가 최대로 나타날 테고, 그 다음에는 이어서 행성 2에 의한 밝기 변화가 또 순간적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밝기 변화를 올바르게 나타내는 그래프는 3번이 됩니다. 4번 표는 외계 행성계 가나다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다. 가나다의 중심별은 모두 분광형이 같은 주계열성이다. 중심별은 모두 같다고 했기 때문에 행성에 의해서만 중심별의 밝기 변화가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가의 경우는 공전축 방향과 시선 방향이 90도이기 때문에 행성의 공전 궤도면이 우리의 시선 방향과 일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행성의 공전축이 시선 방향과 90도가 되면은 당연히 공전 궤도면은 우리의 시선 방향과 일치하게 되지요. 그리고 나의 경우는 45도이고 공전 궤도면이 45도 정도 기울어져서 관측이 되겠지요. 근데 다의 경우는 이 공전축이 우리의 시선 방향을 화살표로 표시했을 때 0도이기 때문에 일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별이 지구가 이런 위치에 있다고 봐야 되죠. 별이 지구에 접근하거나 멀어지는 현상이 안 생기기 때문에 시선 속도 변화가 없게 되고 도플 효과도 생기지 않게 됩니다. 옳은 거 고르기. 가와 다에서는 모두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가 나타난다. 맞았지요? 다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랬고, 가하고 나의 경우는 가까워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멀어지는 현상도 나타날 수가 있고, 그래서 시선 속도 변화가 가하고 나에서는 나타날 수가 있고, 다에서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기억은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식현상을 이용한 외계 탐사는 가가 다보다 유리하다. 맞았지요? 식현상에 의해서 중심별의 밝기 변화가 나타나려면은 행성의 공전축이 우리의 시선 방향과 수직이 돼가지고 바꿔서 개면은 공전 궤도면이 우리의 시선 방향과 일치하게 될 때입니다. 가가 바로 그런 경우지요. 다는 공전 궤도면이 우리의 시선 방향과 수직이 된 상태라서 식현상은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니은 가가 다보다 식현상을 이용한 외계 탐사 가가 다보다 유리하다.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로부터의 거리를 고려할 때 직접 촬영에 의한 행성 탐사는 지구로부터 외계 행성계까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유리하죠. 그래서 다가 나보다 유리합니다. 디귿 맞았습니다. 기억니은 디귿이 모두 맞았습니다. 5번 그림은 서로 다른 외계 행성 탐사 방법, 가나다로 발견한 외계 행성의 물리량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다는 각각 시선 속도 변화, 식현상,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을 이용한 방법 중 하나이다. 옳은 거 고르기. 가는 시선 속도 변화를 이용한 방법이다라고 그랬는데, 가의 경우는 공전 궤도 반지름이 지구보다 훨씬 짧지요. 요거는 행성이 중심별 주위를 도는 주기가 짧아서 자주 행성이 별 앞을 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발견하기가 쉽지요. 그래서 가는 식현상을 이용한 탐사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지요. 다의 탐사 방법은 외계 행성의 공전 궤도면이 시선 방향에 거의 나란할 때만 이용할 수 있다. 다의 경우는
발견된 행성의 수가 적기 때문에 미세 중력 렌즈 현상에 의한 방법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은 별 A와 별 B가 같은 방향에 있을 때 앞에 있는 별 B가 별 B 사이로 지나갈 때 나타나기 때문에 발견되기 때문에 발견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는 미세 중력 렌즈 현상에 의한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다는 나머지 시선 속도 변화가 되지요. 그래서 기억, 가는 시선 속도 변화가 아니고 식연상을 이용한 방법이 됩니다. 기억 틀렸고 다의 탐사 방법, 미세 중력 렌즈 현상에 의한 방법이죠. 이거는 외계행성의 공전궤도면이 시선 방향이 거의 나란할 때만 이용할 수 있다. 나란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력만 작용을 해서 별빛을 굴절시키기만 하면 되지요. 나란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란한 것은 식연상에 의한 방법이죠. 그래서 니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발견된 외계행성들은 대부분 지구보다 질량이 크다. 그래프에서 보면은 질량이 대부분 발견된 행성들의 질량은 대부분 지구보다 질량이 크지요. 점이 위에 찍혀 있습니다. 지구보다. 그래서 질량은 대부분 지구보다 큽니다. 디귿 맞았습니다. 디귿만 맞았습니다. 6번 그림은 어느 외계 행성계에서 중심별의 분광형이 K2형입니다. 그리고 광도 계급은 5지요. 분광형이 K2형이고 광도 계급이 5인 별은 주계열성인데 태양보다 표면 온도가 낮은 주계열성이 되지요. 태양은 분광형이 G2형인 주계열성인데 이 별은 분광형이 K2형이기 때문에 태양보다 표면 온도가 낮은 주계열성이 됩니다. 광도 계급이 5기 때문에 주계열성인데 태양보다 표면 온도가 낮은 주계열성입니다. 그래서 태양보다 생명 가능지대는 가깝게 되지요. 태양계보다. 그리고 폭도, 생명 가능지대의 폭도 태양계보다 작게 됩니다. 옳은 것 고르기. 단 중심별과 태양은 0년 주계열성 이후, 그러니까 원시별에서 주계열에 도달한 이후 현재까지 걸린 시간은 같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의 수명은 표면 온도가 낮은 이 K형, K2형인 이 중심별이 태양보다 앞으로의 수명은 더 길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디귿, 생명 가능지대에 머무르는 기간은 기억, 행성 기억이 지구보다 길다. 맞았습니다. 중심별의 질량이 작을수록 진화 속도가 느려서 수명은 더 태양보다 더 이 중심별이 더 길죠. 그래서 생명 가능지대에 머무르는 기간 또한 기억이 행성 기억이 지구보다 긴 거 일단 디귿은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기억 생명 가능지대의 폭은 태양계보다 넓다라고 그랬는데 이 중심별은 태양보다 광도가 작아서 폭도 생명 가능지대의 폭도 작고 거리도 가깝다고 그랬죠. 그래서 넓다가 아니고 좁답니다. 기억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기억의 표면 행성 기억은 생명 가능지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거 맞았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맞았습니다. 7번 그림은 태양계 일부 행성들과 태양계 행성 중에 지구하고 목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외계 행성계 X에서 행성들의 공전궤도 반점을 나타낸 것이다. 외계 행성계 X에서는 행성 기억과 니은이 나와 있는데 니은은 지구와 마찬가지로 생명 가능지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구와 행성 니은은 생명 가능지대의 한가운데에 위치한다. 옳은 거 고르기. 단 X, 외계 행성계 X의 중심별과 태양은 0년 주계열성 이후, 그러니까 원시별에서 주계열에 도달한 직후, 그 후 현재까지 걸린 시간은 같다. 그렇지만 외계 행성계 X의 중심별은 태양보다 질량이 작지요. 밑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주계열성의 경우는 질량이 작으면 오른쪽 아래에 위치하는데
광도가 작고 질량이 작고 반지름이 작고 표면 온도는 낮지만 수명이 더 길게 됩니다. 그래서 외계 행성계 X의 중심별이 태양보다 더 질량이 작아서 수명은 더 길게 되지요. 앞으로의 수명이 더 길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디귿 행성이 생명 가능지대에 머무르는 기간 동안 단위 면적당 중심별로부터 받는 총 에너지량은 니은이 지구보다 많다. 맞았습니다. 외계 행성 X에서의 니은 행성은 중심별의 질량이 태양보다 작기 때문에 주계열성에 더 오랫동안 머물게 되어서 머무르는 총 기간 동안 생명 가능지대에 머무르는 총 기간 동안 단위 면적당 중심별로 받는 에너지량은 니은이 더 많게 되는 거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기억 X의 중심별은 태양보다 광도가 작다. 외계 행성 X의 중심별은 태양의 질량을 1이라고 했을 때 1보다 작기 때문에 태양보다 질량이 작은데 주계열성의 경우는 질량이 작을수록 광도도 작게 되지요. 그래서 기억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행성의 표면 온도는 기억이 지구보다 높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니은과 지구는 다같이 생명 가능지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단위 면적에서 단위 시간 동안 받는 에너지량은 거의 같습니다. 니은하고 지구는 거의 같습니다. 그렇지만 기억은 니은보다 더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단위 면적당 받는 에너지량은 기억의 경우 니은보다 작게 되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억이 단위 면적당 받는 에너지량은 지구보다 작을 것입니다. 그래서 니은 지구보다 높을 것이다가 아니고 표면 온도도 기억이 지구보다 높을 것이다가 아니고 낮을 것이다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기억하고 디귿이 맞았습니다. 8번 다음은 최근 이루어진 외계 생명체 탐사 가나다를 나타낸 것이다. 가 탐사 로버 퍼서비어런스를 이용해서 행성 표면의 암석을 뚫고 시료를 채취하여 과거의 생명체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퍼서비어런스는 화성 표면의 생명체 탐사를 목적으로 발사된 위성입니다. 그래서 기억 가의 탐사 대상 행성은 화성이다. 기억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2018년 발사한 테스 우주망원경을 이용하여 행성이 별의 앞면을 지나갈 때 나타나는 현상. 행성이 별의 앞면을 지나가게 되면 중심별의 밝기가 행성에 의해서 가려지게 되는 식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별의 겉보기 밝기 감소는 기억 맞았죠. 식현상이기 때문에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티 프로젝트를 통해 외계에서 오는 인공적인 신호를 탐지한다. 세티 프로젝트는 외계 생명체를 탐사하는 것인데 주로 전파망원경으로 외계 행성의 전파 신호를 감지합니다. 왜냐하면 전파는 파장이 짧은 가시광선과는 다르게 우주 공간에서 성간물질에 의해서 흡수 또는 산란이 거의 일어나지 않고 매우 먼 거리까지 이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세티 프로젝트에서는 주로 전파망원경을 이용해서 외계 행성으로부터 오는 전파 신호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 외계에서 오는 인공적인 신호 탐지는 바로 전파 영역을 이용하는 거 맞았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맞았습니다.